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잠깐만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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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자꾸 목이 메일까요? 해운행이 와서 그러지 반가워서. 얼마나 애썼나요? 자, 오늘 121쪽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이때까지 새말귀 안내서의 첫째 마디,
첫째 마디의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했고요. 지금 둘째 마디에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습 공식이라는 그 말하자면 방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실제가 되겠습니다. 121쪽.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모습 공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습 공식이란 부처님의 상법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상법이란 말을 많이 전하지만 실제로 그 시대를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이 모습 공식에 들어가기 전에 카페에 올려놓은 원노트에 씁시다. 다 보셨죠? 저도 이제 그 원노트를 계속해서 이렇게 쓰다가 보면 한 3년을 주기로 다시 쫙 정리를 자꾸만, 왜냐면 자꾸만 변하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이 늘 변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번에 제가 또 정리를 해놓은 게 2017년 9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 다시 한번 그 원노트를 재정비해야 될 시점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 원노트를 이제 이렇게 쭉 쓰다가 보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원을 쭉 세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의 2011년도, 2015년도, 그렇게 이제 2017년도 벌써 3번이고 이제 4번째 원노트를 정리를 하는 것인데, 원노트에 큰 아웃라인이 있어요. 그죠? 큰 아웃라인. 저는 이제 지금 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으니까 새말귀를 잘 인도를 해야 되고 바르게 보림선언을 잘 이끌어 가야 되지요. 그런 소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그 백만자성등 밝히기가, 새말귀로 백만자성등 밝히기가 가장 큰 원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새말귀의 그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백만자성등을 밝히려면 법에서부터 이런 방편을 전부 다 이제 구비를 해야 사람들이 이제 도반들이 공부를 쭉 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쭉 그런 제 그거로서는 가장 큰 테마가 뭐냐면은 새말귀로 백만자성등 밝히기가 가장 큰 테마입니다. 그 원노트에. 그래서 그 원노트에 그렇게 딱 써놓고, 여기에 필요한 그 말하자면 새말귀 시스템을 정비를 하려면 뭐 어떻게 또 선원을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현재 2011년도, 15년도, 17년도 그 원노트 쓴 거는 뭐 거의 90%, 95% 이상 거기 이제 다 제가 써놓은 거는 다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 테두리는 이제 세월이 가면서 해야 되죠. 세월이 가면서 이제 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원노트를 이렇게 한 3년 정도 그 말하자면 텀을 두고 이렇게 정비를 한번 쭉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바뀐 것에서 또 할 것도 이렇게 쭉 해 나가면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혜와 그 말하자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구체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또 지혜가 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제의를 해온 게 있어요. 뭐 전화가 왔더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 원장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좀 많이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던데, 그래서 한번 이 얘기 해보고 또 우리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원노트 이번에 이제 그 제가 그 선원장 법문가 글에다가 써놓은 원노트 7가지 그 원 7가지를 필히 그 뭐 스마트폰에 쓰시든지 그 노트가 있으면 필히 써 놓으십시오. 필히 써 놔서 매일매일 봐야 합니다. 원노트는 매일 보고, 그 다음에 우담씨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덮어. 그 원노트에 있는 내용을 늘 들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보고 덮어요. 또 보고 덮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그 원이 어디에 있다? 원노트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머리에 싸매고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길 가다가도 또 뭐 TV 보다가도 또 뭐 대화를 하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또 뭐 우연히 내가 지금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말하자면 원에 대한 어떤 실마리 이런 것이 톡 풀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풀리는 것이 진짜 그 원이 풀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은 원노트를 써놓고 그걸 자꾸만 생각을 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요. 근데 보지요? 그게 덮어요. 보지요? 또 덮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노트를 쓰라고 할 때 보고 그냥 덮어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법상을 보살님 요새 이해하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진짜로 해결되는 것은 내 머리에서 떠났을 때, 내 머리에서 그 내용이 없을 때 실제로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는 나의 그 말하자면 한계를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풀려요. 그러니까 써놓고 보고 덮고. 근데 중요한 건 매일 본다는 것이에요. 매일 보고 머리에서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는 잊어버려. 잊어버리더라도 자기가 마음속에 어떻게 한다? 그게 쭉 뿌리를 내리죠. 쭉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어느 날 발화를 시켜요. 잎이 나고 꽃이 피어요. 그래서 저기 우담씨도 그 원노트 써놨지요? 매일 봐요? 거의. 네, 좋아요. 혹시 원노트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네. 원노트에만 써놓으면 100%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시간과 그 공간의 그 말하자면 차이는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 이루어지는 것, 늦게 이루어지는 것. 또 공간적으로도 뭐 여기 저기 뭐 이런 것이 있으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원노트에 써놓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믿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 모습 공식 한번 보죠. 우리가 산다는 것이 늘 문제에 부딪히고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기로에 있는 것이 삶이지요. 삶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뭐가 붙어야 되냐면 바른 이치와 연습이 붙어야 돼요. 바른 이치에 행동이 붙는 것을 실천이라고 해요. 실천한다고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이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실천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머스 공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머스 공식이란 부처님의 3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3법인이란 말이나 글을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그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말하자면 요약이 된 것을 삼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열반적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죠? 삼법인, 사법인을 얘기할 때. 그럼 그것이 마음에 와 닿냐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느냐고.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것이. 근데 그 핵심인 가르침이 또 생활 속에서 실제로 발현되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법인을 우리가 듣기도 많이 듣고 외우기도 많이 외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의 본래의 그 뜻과 그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삼법인을 잘 생활 속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머스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 사다리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시작. 부처님 가르침은 저기 하늘에 없고 나의 소견은 땅바닥에 있는데 올라가는 법이 없나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를 놓아보죠. 그걸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무슨 뜻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예, 거기까지요. 이 머스 공식이 나오게 된 그 사연이 있는데, 이제 저번에 이제 일요일 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우리 그 보림선언 같은 그 도반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뒤에 오신 도반이지요. 보림선언은 올 때 그 학번으로 하거든요. 그 선생님 계실 때부터 저는 7호 학번이에요. 7호 학번. 보림선언 7호 학번. 우담이는 나지도 안 했지? 그렇지. 우담이는 몇 년생인고? 90년. 90년생? 그렇지. 나지도 안 했지. 7호 학번이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로는 한 대여섯 살 아래시고,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한 보림선언에서 한 10여 년 그렇게 선생님 계실 때도 왔죠.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그 말하자면 마음에 갈등이 많은 거죠.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 정말로 다 알 것 같거든.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명백해서. 그런데 돌아서면 자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그 마음에 그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밤 12시에 전화가 왔더라니까 저한테요. 부처님 가르치면 저기 하늘 위에 있고 내 속에는 땅바닥에 있는데 도대체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는 거지요. 이게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민은 지금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뭐 폼 잡고 어쩌고 다 해보는데 뭐 5년 10년 돌아서 보면 뭐 이거 공부했다고 내놓을 만한 내 살림이 아무것도 없어. 하기는 했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생활 속에서 이것이 말하자면 실천이 안 된다는 거. 생활 속에 녹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한 갈등이에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땅에서 제가 그 밤중에 전화를 받았으니까 밤 12시가 넘어서 받았으니까 깜짝 놀라서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부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밤 12시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까지 우리 사다리 놔 봅시다. 사다리 놔 보지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면 올라갈 것 같네요. 내가. 그래서 만든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것을 연습을 하면 이치를 머금고 있으면서 실천 가능한 이런 말하자면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공부 방법이 있어야 된다. 새말기까지 가려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새말기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모습 공식 한번 읽어보지요. 자, 시작.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 공식이 생활 속의 실천을 보다 쉽게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누군가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정작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는 잘 모릅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모습 공식인데 모습 공식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모습 공식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지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습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이 모습 공식을 할 수가 없지요. 자,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동영 거사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예. 모습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 일어나.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데, 자, 우리 주위에 모습,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 귀로 듣는 모든 소리, 그지요? 그 다음에 감촉, 생각, 감정. 이 모습이라는 특징은 뭐냐면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전부 모습이에요. 이 개념이 머리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모습이라는, 그러면은 오늘 그 현각 거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현각 거사님,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요? 이 소리가 모습입니까? 모습 아닙니까? 소리가 모습입니까? 모습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 예, 좋습니다. 저기 서울에 세도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모습에 대한 것을. 자, 그 다음에 우담이 몸뚱이가 모습입니까? 모습 아닙니까?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저기 송덕거사님, 생각이 모습입니까? 모습 아닙니까?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오늘 날씨가 좀 어스름해요, 그죠? 뭐 비도 왔다가 막 이렇게 날씨가 박은경 쌤, 날씨가 모습입니까? 모습 아닙니까? 모습입니다. 자, 표고사님, 네. 코로나19가 모습입니까? 모습 아닙니까?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또, 저기, 두어랭. 네. 지금 두어랭이 끼고 있는 안경이 모습입니까? 모습 아닙니까? 모습입니다. 저기, 심심보살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마스크가 모습입니까? 모습 아닙니까?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소리, 혀에 닿는 모든 감촉, 몸으로 닿는 감촉, 냄새, 맛, 이제 이걸 감촉이라고, 감각으로 느끼는 각이라고 하는데, 전부 모습입니다. 생각, 감정, 좋다, 나쁘다, 다 모습입니다. 모습이요. 또 육근, 안이, 비설, 신이도 전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근과 색진 경계가 만나서 생기는 시각 현상, 우리가 보는 이 시각 현상, 그 다음에 촉각 현상, 견문각지하는 이런 모든 청각 현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모습. 모습이라는 것은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이 모습이 어째서 생기나?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 모습에는 그 모습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다른 말로 그것을 자성이라고 하지요. 본래의 그 성품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 그 내재하는 성품이 없다는 걸 뭐라고 하지요? 자체성이 없다. 또 다른 말로 공하다. 우리가 공성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지금 내 말소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말소리가 있지요? 현각거사님. 근데 지금은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 말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소리가 있다가 없고, 있다가 없고, 돈도 생겼다가, 너 돈이 늘 잘 벌리는 거 아니죠? 잘 벌리다가 또 없어지고, 또 없다가 또 생기고, 코로나도 지금 없다가 생기고, 생겼으니 없어지겠죠? 생겼으니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모습 공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모습은 무엇을 모습이라고 한다고요? 표고사님,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지요? 네, 생겼다가 없어진다. 어떻게 생겼다가 없어지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예,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러니까 거기서 인연과 조건이 하나만 변하면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인연과 조건이 변하면은 모습도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습이 왜 변할까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질문이지요. 저기 송창원 씨, 모습이 왜 변하지요? 모습이 변하잖아요. 모습이 왜 변하는 겁니까? 실체가 없었어요. 그 모습 속에 내재된 그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그냥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은 그렇게 그 모양으로 됐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고 이렇게 모습 속에 내재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자체성이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모습이 왜 변하니? 자체성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자성이 없어서. 다른 말로 또 하면 공해서. 비어서. 그러니까 모습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지요? 모습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어떻다라고 하지요? 모습이 어떻다? 예? 헛것이다. 모습이 환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 그 안에 알맹이가 없거든. 고정된 실체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팍 내. 그럼 화를 내는 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 자체도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사라지는데 나는 자꾸만 그 화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뭐라고 하지요? 착각. 다른 말로 뒤바뀐 생각. 다른 말로 무지. 이걸로 인해서 무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그 속에 내재된 실체가 없어. 화가 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만약에 내가 벌컥 화가 났는데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무덤씨 만약에 이렇게 진짜 딱 생각이 들면 그 화에 들어앉을까요? 들어앉지 않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화가 나면은 화가 잘 안 그치니까 그렇지.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지금. 바른 이치로 사실대로 통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가 펄컥 일어났어. 지금 실제로 내가 화를 벌컥 일어났어. 근데 화가 이제 우리 여기서 꾸준히 공부하신 도반들은 처음에 화에 확 끄달릴 수 있지요. 어떤 데는 화가 일어나면 벌써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볼 때도 있지만 일단 화가 나서 거기에 그냥 풍 들어가는 수가 있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얼른 이 화가 생겼으니까 사라지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 화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지요. 떨어지게 되면은 그 떨어진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길면 길수록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 되느냐? 화하고 내하고 한 몸이 딱 돼버리죠. 거기에다가 뭐가 더 겹치냐 하면은 그 화를 내가 내는 줄 알아. 송덕거사님. 불교는 철저 무아론이거든요. 무아론.
무신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기 대전하고 부산하고 칠판 잘 보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보여요. 예, 잘 보여요. 예, 고맙습니다. 푸른 색깔이 더 잘 보인다고 했지요. 푸른 색깔, 검정복보다. 내가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려. 맞아요. 나이가 드니까 슬슬 총기가 없어지는 것부터 하다가 잊어버리는. 이 논자 맞습니까? 네. 제법이 무하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그 삼법이네. 제법이 무하라는 것은 그 아가 나라고도 하지만 그 실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제법, 모든 법,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 무신론이 이 신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천상에 있는 신 이것이 아니고 창조주를 의미를 하는데 창조하는 그 말하자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이 되는 겁니다. 불교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있지요. 내가 있어. 나다. 내가 있다. 내 것이다. 그것을 마음을 나라고 하든지 내가 쓰고 있는 이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이 마음, 의식을 나라고 하든지 또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뭔가 마음을 나라고 하는 그 나를 창조하는 그 무엇이 있다. 절대 창조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냐 보통은. 왜냐하면 나와 창조주가 뭐가 됐다? 상대가 딱 되는 거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원론. 근데 불교는 일원론이죠. 일원론이에요.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는 것이 상대가 없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냈다고 합시다. 화를 내면은 화하고 내하고 상대가 돼버리죠. 내가 화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실제로는 나라는 것이 없지요. 무엇을 나라고 하니? 무엇을 나라고 하는데? 몸뚱이를 나라고 할 거냐? 내가 일으키는 의식을 나라고 할 거냐? 송창훈 씨,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만약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법무아에 어떻게 된다?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이 삼법인은 불교의 가장 말하자면 요 삼법인은 불교의 기본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교의입니다. 교의이고 일체만법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요 삼법인, 사법인은 일체의 모든 그 것에 적용되는 그 원칙을 삼법인, 사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도장이 붙었거든요. 3법이네. 이 도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도장이 딱 붙은 거예요. 3법인. 1차의 모든 법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때까지 무엇을 공부를 했죠?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무려 1년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왜? 모습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거든. 자기가 내 몸뚱이도 모습이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다 모습이고 내가 세상 사는 것도 모습이고 세상도 모습이고 몽땅 모습이야. 모습 속에 있단 말이지. 산다는 거는 모습은 늘 변하는 거예요. 산다는 거는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내라는 실체가 있다. 세상이 있다. 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진짜다.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다. 귀로 듣는 소리가 진짜다. 딱 여기 그렇게 해서 쏙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러니 이 생각을 말하자면 자기가 스스로 바른 이치를 알아서 깨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한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냥 밥 먹듯이 뭐 떡 먹듯이 훌까닥 들으면 그냥 척 알아듣고 그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습이 무엇이고 모습이란 무엇인가? 모습이란 무엇인가? 모습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모습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 공식을 하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모습이란 뭐고, 모습의 본성은 뭐고, 그러면 이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모습 공식을 연습을 할 것인가? 모습 공식을 연습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이 모습 공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방 말씀했어요. 모습이라는 건 뭐라고 했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모습이 생기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어떤다? 사라진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진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모습.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무슨 도리지요? 변하는 도리요.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하려면 첫째로 이 변하는 것을 모르면 모습 공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말로는 불교 부처님의 그 가르침, 불교의 진리에 말하자면 입문을 하려면 이 변하는 도리를 모르고서는 여기에 변하는 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개념으로 정리가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아니 문턱에도 못 올라가요. 입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변하는 거 알면 뭐라고 했지요? 네, 깨달음이라고. 변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또 뭡니까? 그것이 환이지요. 헛것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 수 없는 것에 머물지 않는 것이 자유라요. 머물 수 없는 것에 머물지 않는 거 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물 수 없는 곳에 자꾸 머물러.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 모든 괴로움이 양산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공 시간에는 부처님의 삼법인이 굉장히 엑기스로 축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습은 저기 우담씨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그 다음 성창원 씨하고 없다가 생겼다가 없어져, 또 없다가 생겼다가 없어져. 그러면 뭐다? 모습이다. 모습은 뭐다? 변한다. 모습은 또 뭐다? 헛것이다. 가짜다. 진짜 아니다. 그래,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거다. 내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요,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좋은 일도 당하고, 자기의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다 계시는 우리 도반님들은 전부 뿌리는 하나지요. 그 성품짜리는 하나예요. 성품은 모습이 없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전부 이렇게 모습을 놔두어요. 모습을 놔두어서 지금 전부 다 말하자면 본래의 그 자리, 성품자리가 묘용을 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심행이라는 모습을 지금 굴리고 있고요. 일심행의 어변에 따라서 일심행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하자면 뭐라고 하나, 선원장이라는 책임, 역할이죠. 배우지요, 배우. 저는 집에 가면 우선 무령거사님의 마누라지요. 그지요? 우리 아이들의 엄마지요. 우리 손자, 손녀의 할머니지요. 또 우리 이웃의 이웃이지요. 우리 동생의 이모지요. 고모지요. 언니죠. 또 며느리지요. 저한테 일심행이라는, 여기 오면 일심행이죠. 이름이 수만 가지예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이름이 붙어요. 현각거사님도 지금 여기서 현각거사님, 거기 장사하실 때는 사장님 그러시죠. 사람들이 부를 때. 또 아이가 현각거사님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라고 하지요. 보살님이 거사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누구 아빠도 아니에요. 누구 아빠? 이라 보소 이라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또 자기 직업에 따라 선생님 이렇게 해서 또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이름에 따라 수많은 역할을 합니다. 자, 두어랭 이름이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모습이에요. 모습입니까? 진짜입니까?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였어요? 두어랭 결혼하기 전에 엄마였나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됐어요? 엄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식을 낳으면 엄마라는 이름이 붙어요. 자식을 안 낳으면 엄마라는 이름이 안 붙어요. 그러죠.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이 또 붙어요. 또 저기 우담이처럼 학교에 가면 대학원생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 앞에는 대학생, 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하다가 대학원 가면 대학원생. 나오면 뭐지요? 일반인. 또 직장이 없으면 뭐지요? 백수. 이게 이름이 막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엄청 이름이 많거든. 이름이 많은데 그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 이름도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몸뚱이에 붙은 이름은 몸뚱이가 사라지면서 다 사라져버려. 모든 이름이 싹 사라져버려. 공중분해 돼버려. 그냥.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뭐다? 변한다. 변한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이거는 가짜지. 여기에 머물면 안 되지. 머물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머물지 않아. 또 이래. 또 이거 가짜지. 생겼다가 없어지지. 없다가 생기지. 저는 그 공부를 할 때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이 말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해운행은 어떤가요? 무슨 늘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다가 생겼어. 생겼다가 없어져. 지금 내 몸도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없었어.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해가지고 좀 더 가면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없다가 생겼고 생겼다가 없어지지요? 그러면 내 몸뚱이는 뭐지요? 모습이지요. 모습은 변한다. 그렇게 변해서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저 나이를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할머니였나요? 내가 백봉 선생님한테 올 때 22살이었어요. 그때는 애기 보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내보다 나이가 어리네. 그때는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셨거든요. 제 도반들이. 근데 지금은 제가 또 나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요. 지금 코로나에서도 이 변하는 도리로 얼마나 내가 사실대로 볼 수 있느냐가 말하자면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입니다. 변하는 도리요. 변하는 도리.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다 가짜야. 진짜가 아니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다 가짜. 그 가짜라고 해서 내팽개치라? 이 말 아니죠. 어디다가 내팽개쳐? 허공에서 일어난 일을 허공 바깥으로 던져버릴 수 있나요? 못 던져요. 허공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허공 속에 있어요. 던져봤자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를 뭐 어떻게 저떻게 뭐 허무하다 하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기도 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허공 바깥으로 던져버릴 수가 없네요. 자기가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사실대로 통찰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던져버린다, 없앤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도 일어나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버리면 버려지는 줄 알아. 어떻게 버려져? 자기가 지은 일인데 어떻게 자기가 버릴 수가 있냐?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보편타당하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던지고 버릴 수 있다면 그건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죠. 반드시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다. 이 변한다라는 것 때문에 인과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변한다, 변하는 것 때문에 인과가 성립이 돼요. 반드시 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왜?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말하자면 내가 지은 걸 남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안 되죠.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 그것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그 자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통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습공식이고, 모습공식은 활구예요. 활구. 언제나 당장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 살아서 펄떡이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공식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할 것인데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모습공식 할 때 참말로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변한다 헛것이다만 했다니까요. 다른 걸 하려가가 없었어요. 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인식을 시키는데 매우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3년을 막 그랬는데 처음 6개월은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줄을 모르고 제가 모습공식을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도를 나갈 일도 아니고 막 공부하러 오시는 분은 오시고 가실 분은 가시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안 되면은 공부가 되지를 않는걸요. 입문이 안 되는걸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하지 않고 자꾸 나가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한다. 오늘은 무슨 도리 말고 간다? 변하는 도리. 변한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지요? 예,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뭐 변하는 거 뭐 너 다 알고 너 저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변하는 거 진짜 저기 우리 우담이 화가 많이 났어. 이거 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좀 있다가 그렇지. 그 자리에서 알면 얼마나 좋아. 그 자리에서 알려고 지금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10시간을 떠내려 갔다가 맞다. 이 화나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이랬다가 그 다음 9시간, 8시간, 7시간, 6시간 이렇게 해서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이게 조금씩 시간이 줄지요. 아무래도 꾸준히 연습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